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NKTV 논평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 심장을 얻으러 러시아에 간다 라는 제목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들은 일제히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국동 연방대에서 푸틴과 회담한다는 소식들을 긴급히 전했습니다. 회담 일정은 어떻고 또 장소는 어디이며 누가 배석하는가 하는 따위의 매우 관례적인 내용들만 있을 뿐 왜 김정은이 이 시점에서 무슨 목적으로 푸틴과 톱다운 회담을 하러 20시간 넘게 그 기차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없어서 참 허망하기만 합니다. 물론 그 목적에 대해서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푸틴을 엮어서 중국과 함께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정말 과연 그럴까요? 유엔 안보리 체제를 무력화하자면 5개의 상임 이사국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2개만 꼬신다고 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무력화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김정일이 정말 모를까요? 약간한 분석이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경제적 지원을 얻으러 간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연유와 그리고 무기, 기타 물자들에 대한 밀수입을 아주 비밀리에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조건에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더 큰 무엇이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난이 극심해도 밀가루 몇만 톤 구하려고 그 먼 길을 갈 김정은은 아닙니다. 김정은이 내부에 지금처럼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또 신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곳에 굳이 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연 김정은의 이번 방로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언론들이 김정은이 방로 목적에 대해서 쏟아낸 이런 저런 추산과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막을 오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러 가는 것은 이 심장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람의 심장은 아닙니다. 그가 얻으려고 하는 심장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 잠수함의 심장입니다. 워터제트라고도 부르는 이 잠수함의 심장은 잠수함에서 나는 소음을 일체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엔진입니다. 소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나토의 레이더들에서도 24,000톤급 되는 러시아의 보레이급 잠수함도 작은 고래 아니면 큰 물고기처럼 보여서 잠수함을 찾아내기 매우 어려운 이런 특수한 잠수함 엔진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런 괴물 같은 잠수함용 엔진, 즉 워터제트가 필요했을까요? 워터제트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태평양으로 나가 미국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핵공격을 하거나 또 위협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SLBM 잠수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2013년부터 미국을 굴복시키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한 최고 사령관이 슈퍼파워 5가지를 만들 때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지금까지 아주 끈질기게 그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는 수소폭탄, 둘째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셋째는 대량 살상용 더티 범프, 넷째는 태평양에서 작전이 가능한 SLBM 잠수함,
그리고 다섯 번째는 1만 명의 사이버 대군입니다. 지난 6년간 김정은은 여기다 온갖 돈을 다 퍼놓고 또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을 얼리고 붙이고 캐몰아가지고 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목표는 현실적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 4가지 대량살상 병기들은 다 만들어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즉 SLBM을 탑재하고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잠수함만은 아직도 건조 중에 있습니다. 네, 6년이 지난 오늘날 김정은은 이 4가지 이 살인 병기들을 다 손에 거머쥐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SLBM 이 핵탄두를 싣고 태평양까지 나갈 수 있는 이 잠수함, 이것은 아직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이 4가지 고도무기도 미국의 실제적인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까지 가져가야만 하는데 장거리 미사일만으로서는 미국의 전구 미사일 방위망을 용이하게 뚫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출구가 바로 러시아가 찾았듯이 바로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해안이나 아니면 태평양 가운데쯤만 나갈 수 있어도 미국을 핵무기로 욱박지르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수십 년간 이 기술을 연마한 잠수함 기술자 100명으로 잠수함 건조 비밀 돌격대를 만들어 몰아붙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명 높은 180 그리고 121 이 사이버 부대들을 총동원해서 세계 최고의 잠수함 공장들이 비밀 설계 도안들을 훔쳐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이 태평양 횡단 이 잠수함 건조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정찰 위성을 피하기 위해서 남포 앞바다에 있는 초도에다가 거짓 잠수함 건조기지를 만들어 놓고 기만도 하였습니다마는 한경남도 신포에 있는 마양도의 신형 잠수함 건조기지에서는 지금도 핵탄두 4발을 싣고 태평양으로 진격할 수 있는 잠수함이 마지막 단계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달 미국의 38노수가 상업위성 자료를 가지고 이 마양도를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 발표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미국의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걸 2018년에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정작 출동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북한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우리 이 제주 해협이 좁은 이 해역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거기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의 잠수함들과 초계기들이 그 해역을 이렇게 손바닥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있어서 북한이 태평양을 나가려고 신형 잠수함을 그 해역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거의나 콩가루가 될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100%입니다.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서는 제주 해협을 지키고선 미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 소냐 이들의 전파를 피할 수 없고 또 잠수함에서 나는 이 미적대는 소리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귀신 같은 미국의 잠수함 탐지 체계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북한은 신포 해군 약전연구소를 주축으로 해서 연구 결사대까지 모어 몇 년째 적의 전파 탐지와 잠수함 소음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제자리 걸음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고민 끝에 중국의 시진핑에게 신형 잠수함에 발을 그런 스텔스 페인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은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방책으로 페인트 대신
이 특수고무 재질로 잠수함 전체를 코팅 처리해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어낸 러시아에 가서 앞에서 이야기한 워터제트와 그리고 특수 고무 코팅 재료들을 부르는 대로 값을 다 치르고서라도 손에 반드시 넣기 위해서, 바로 그 흥정을 위해서 푸틴과 톱다운 회담을 하러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절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특별 대북 대표인 스티븐 비건이 일찌감치 푸틴을 만나서 오금을 박아 넣었고, 미국 정보기관들은 푸틴과 김정은이 이 밀담 결과에 모든 귀를 아마 쫑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담은 해봐야 알겠죠. 만약에 김정은이 이 팔을 쥐어서 수십억 달러를 그 회담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푸틴이 특수고무 몇 톤쯤 팔아주고 또 워터제트 기술 도면을 적당히 넘겨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손 큰 구매자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세계 평화고 모이고 푸틴은 과연 이 돈에 손을 얹지 않을까요? 그것은 회담이 끝나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워터제트와 무소음 특수고무 코팅을 한 문자 그대로 완벽한 스텔스 잠수함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미국에게만 위험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상 최대의 위험에 적나라하게 벌거숭이로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가 어떻고 또 평화가 어떻고, 이런 김정은이 우리 민족끼리와 평화를 되치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서 합창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매일매일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쳐부실 결정적 한 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은 그를 평화의 사도인 양, 또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그런 연부를 하고 있으니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이 나라 우리 국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자신이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죽어있는 절반의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 이런 견해에도 종북 잡발들은 야, 우리도 못 가진 이 완전한 스텔스 잠수함을 북한이 가진다면 이건 우리 민족이 가진 것과 같지 않은가. 나중에 통일되면 그게 우리 것이 될 것이 뻔한데 왜 그리 걱정이냐고 너스레를 떨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너스레를 떨 새도 없이 우리는 북한에 굴복해야 하게 되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디서든지 불쑥 나타나서 바다 수역의 원전과 군사적 요충지들, 이것뿐만 아니라 당장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국민들이 질식당하게 될 기름과 가스, 교통, 통신 이런 요충지들만 몇 개 공격한다고 해도 우리 삶은 정말 뒤죽박죽이 될 것이고, 우린 북한이 스텔스 잠수함을 절대로 막아낼 수 없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경각의 상태에 달하게 됩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동시에 북한이 이 시간 동안 남한을 굴복시킬 소위 마지막 최고사령관이 슈퍼 따위를 가질 그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된다면 북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한이 넘겨준 돈으로 우리 국민들을 능지처참시키고 남한을
적화 통일시킬 그런 시간만 앞당길 뿐입니다. 네, 여기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